사실 오클라호마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가리기에 상당히 바빴죠. 네, 얼굴도 예. 가리고 이 수갑찬 모습도 가려주고 맞습니다. 너무 많이 보호를 해줬죠. 심지어 현장 검증 때도 검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자,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 외신 어벤져스들이 이 쟁점으로 헤드라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헤드라인들이 쫙 나옵니다. 아예 딱 두 두 가지로 개로 나눠져 나눠졌네요. 있어요.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세 분이 있고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는 네 네 분이 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굉장히 제가 한번 질문 먼저 했어요. 네, 좋아요. 어제 굉장히 의외입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 자주 이제 활동을 하러 가면은 일본 뉴스에서 매번 범죄자 얼굴을 보거든요. 이 예, 범죄자 그렇죠. 예. 이슈를 정말 많이 다루거든요. 일본은. 예, 예.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이 타이틀을 내셨어요. 우리에게 피해자 실명과 얼굴을 알 권리가 있는가라는. 예, 사실은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본에서는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라는 그 요구가 굉장히 강해요. 신문사는 다 실명 보도를 이제 원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피의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실제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그 위조 유인 사무소 행사라는 그런 범죄로 체포가 됐는데 그 사람은 실명으로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는데 이제 경찰에서 그 수사받다가 기소조차 안 됐어요. 기소조차 안 됐는데도 이미 실명이 다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미 범죄자 취급 당해요. 그 사람 회사 경영자였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서 뭐 소송도 제기했는데요. 결국 그 사람은 패소했습니다. 먼저는 그 어떤 사람 체포되면 이 사람 먼저는 판결 나올 때까지 먼저는 무죄자처럼 생각해야 돼요. 무대 추정의 예, 원칙을 근데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그 사람 계속 그 이름도 인터넷에서 누구도 찾을 수 있으면 되게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This is me as an American speaking here, but it's quite powerful. You know, the idea of it as an accountability thing for the government and for the police. You know, even for example, if we, you know, limited it until after they were convicted, the problem is all kinds of bad things can happen to people before they ever get convicted. But I would also, I guess, at this point, given like what we're trying to confront in the United States, I would really hesitate to call for that information being cut off from the public at this point. 네, 약간 좀 동양적인 사고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해야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피해자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죠. 그렇죠. 피해자의 인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는 사실은 이 사람 통해서 혹시라도 2차 피해, 3차 피해 나중에 생길 수 있을 경우에 특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예요. 얼굴을 공개 통해서 더 많은 이런 제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의 거기 법정적으로 이렇게 판결 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머그샷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가 숨겨져 있다가 맞아 나도 저 사람한테 당했었어라고 신고를 또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제가 얘기하는 특정 범죄일 경우에는 이런 미성년자 대상으로 거기 저지른 범죄는 무조건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면 우리 미래의 이런 어린이들의 인권을 그대로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ure, I don't have a problem with publishing the names of people that have been convicted of crimes. I have a problem with publishing the photographs of people that have been accused of crimes. And 그 유죄 판결을 당했다면 이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거죠? 판결이 나면 공개해도 된다. 근데 그 다음 단계도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감옥 보냈어요. 나온 후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는 2번이나 지금 편지 받았어요. 주변 어떤 사람 이사 왔어요. 그래서 얼굴, 주소까지 다 나와요. 이거는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 타이틀 사실 그 더블 제퍼디 그 의미는 이중처벌 안 된다. 두 번 똑같은 범죄 위해서 벌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미 감옥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온 후
그 일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법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이름하고 어디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쉽게 얼굴 사진까지 주소까지 찾을 수 있으면 사실 이 사람 끝도 없이 계속 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 정말 계속 들으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피해자하고 우리 범죄자 누가 더 중요한지. 그거는 없어요. 둘 다는 사람이니까 어느 사람 더 중요한지 먼저는 피해자는 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독일 법으로 둘 다는 사람이고 그렇죠, 어느 맞아요. 사람 근데 더 지금 중요하다고 흉화범이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흉화범에 네, 대해서 흉화범 얘기하는 거니까요. 조차도 이제 보호해야 된다는 그냥 얘기죠. 경범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근데- 흉화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범죄는 우리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거는 또 충분히 이해하지만 근데 정말 그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는 그 감옥에서 나온 후 그 사람 주소, 얼굴, 뭐 뭘 하는지 직업 다 알려주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6년에서 미국에서 어떤 사람 인터넷에서 34명 이름 다 찾아보고 리스트 하나 만들었어요. 나갔어요. 두 명 죽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문제가 사실 있는데 그래서 인권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